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책을 펴두셔야 돼요. 책을 498페이지. 책은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체크 안 한 것이요? 안 보셔도 돼요. 498페이지. 다 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던 전체 흐름 총론 파트가 이제 오늘 취득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제목을 잠깐 적어놓고 출발할게요. 제가 제목 적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눈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취득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할 게 취득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법에서 규정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취득으로 봐서 당신들이 이 취득 행위가 일어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 맨 처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취득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취득 개념 요건을 충족했으면 이제 세금을 내는 자가 있겠죠. 우리 세금 내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납세 의무자. 여기 이제 제목으로 나와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무엇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느냐인데 그것을 우리는 법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하죠. 세금을 부과할 대상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면은 원래는 세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세관청 쪽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런 물건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비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았겠다. 안일 비자인데 그래서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 물건이면 우리 쪽에서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납세의무자가 물건 취득한 게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성립 단계가 있고 확정 단계가 있고 소멸 단계. 그러면은 언제부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성립식이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취득세는 세금 계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부터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취득하는 때.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은 기억나요? 거봐요. 실력 많이 늘고 계시지. 그러면은 부동산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법에서 그 날짜를 규정해 놨다고요. 그게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은 요 취득한 시점부터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과세 표준에 법에서 정한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 세금 나온 것을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납세 의무자가 한 것이죠. 과세관청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납세 의무자. 그럼 스스로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셔야 돼요? 납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해야 되죠. 그때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제재를 하고 개입하죠. 그 제재하는 게 뭐예요? 가산세라는 거. 그러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합니까? 과세관청. 그러면 과세관청이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라 표현을 하는데 과세관청이 보통징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결정을 하고 세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부과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뭐를 보낸다? 납세 거기서. 그때 뭐를 한다? 징수. 그래서 결정 부과 뭐 한다? 징수. 그것을 합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징수. 그럼 여기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까지 우리는 세금 내야 되죠. 안 내면은 과세관청이
은행에 예금을 못 해놓으니까 우리가 과세관청 이자를 달라고 하죠. 우리 이자 달라고 하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거 봐요. 다 배웠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추가 배웠던 게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가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명시해놨죠. 그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부가 제척기간. 그리고 계산을 했으면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죠. 그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것을 징수권 소멸시효. 그 날짜는 지금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책 제목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총론에 관련된 제목을 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의 이제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가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취득 개념 먼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규정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이 흐름을요 문장으로 그냥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을 취득했는데 그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한테 보통 징수로 고지서 보내고 그때까지 안 내면 이자의 가산금을 낸다. 끝. 축하드립니다. 취득세 다 배우셨습니다. 가방 싸시죠? 파전 먹으러 가죠. 그럼 지금부터 취득이라는 뭔지, 취득이라는 개념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잠깐 이쪽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배우는 겁니다. 취득이라는 개념이 먼저부터 배워야 되는데, 잠깐 봐봐요. 취득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실상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옛날 뭐 원시인, 뭐 원시림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얘는 원시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 쪽에서 부동산이 생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시 취득 대표인 게 뭐가 있냐면은 신축. 여러분들 신축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신축. 그럼 신축하는 순간부터 나한테 건물이 새로 생기죠. 그럼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어떤 세금을 낸다? 취득세. 또는 뭐 대표적으로 간척 같은 거. 우리 간척이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뭐 바다 같은데 물이었다가 제방을 쌓은 다음에 흙 갖다 매립을 하죠. 그러면은 없던 토지가 생기죠.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간척. 또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유 수면 매립. 이건 뭐냐면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유라고 합니다. 그 수면, 물을 매립한 것이죠. 그럼 한마디로 국가 등이 갖고 있는 어떤 물이 있는 공간에다가 흙을 갖다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없다가 생기죠. 그럼 이런 원시 취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그런데 승계라는 게 있어요. 승계를 반대로 읽어보실래요? 계승. 그러면 승계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말을 쓰죠. 그럼 승계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승계를 할 때 지난주에 이미 언급했거든요. 두 개로 구분된다고요.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받을 수도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승계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매매 등이 있다고요. 팔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는 것은 상속, 증여도.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우선은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을 통해서 이익을 누가 봤어요? 상속이. 그 이익 본 거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세금을 낸다? 상속세. 그래서 취득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원인이 다르니까.
또 하나,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는 사람이 수종자죠. 그럼 수종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누가 벌었어요? 수종자. 그 돈 번 것에 대한 세금이 뭐를 낸다? 증여세. 그래서 취득세를 낸다고 해서 뭐 증여세를 안 낸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게 원시 취득이든 승계가 유상승계든 무상승계든 세금을 내는데, 다음 주에 언급하겠지만 세금을 내는 세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매매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겠다, 원시는 세율을 어떻게, 그래서 세금 내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세금 모두 낸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상 취득. 그러면 사실상 취득은 내 쪽에서 새로운 부동산이 처음으로 생기거나 이미 새로운 있던 부동산을 넘겨받는 개념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요 원시는 대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것이고, 승계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인데, 지금부터 민법하고 다른 걸로 가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취득 의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년 한 문제를 내거든요. 요 의제라는 것은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 민법 시험에서 나옵니다. 또는 뭐뭐로 본다, 딱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강주로 보겠다는 게 의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제 앞에 취득이 붙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즉 사실상 취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 의제 조문으로 만들어 오면 강제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그 부분을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인데, 말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매입했는데 처음부터 대지를 매입했다 가정해 볼까요? 대지 매입한 가격이 5억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유상으로 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을은 처음에 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요, 임야를 매입한 거예요. 임야가 1억짜리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목이라는 것은 지적법에서 배우죠. 토지 목록을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지목을 몇 개로 명칭을 씁니까? 28개. 처음부터 시작.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죠. 그럼 지목을 지금 변경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임야일 때 가치가 높아요, 대지일 때 가치가 높아요? 대지일 때 가치가 높죠. 그래서 대지로 지목 변경했더니 가격이 5억으로 상승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 사람은 경제적 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얼마? 4억 원. 그럼 과세관청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상승한 부분이 4억 원이죠. 요 4억 원이 원시 아니잖아요. 내 거였으니까. 그리고 승계받은 적도 없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가격이 얼마 상승했어요? 4억. 그래서 요 4억 부분을 강제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승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판단된다며 가격 상승 부분을 강제적으로 의제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제. 이거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금 낸다는 거.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게, 만약에 지목을 변경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가격 상승분을 세금을 안 때리면요, 우린 전부 다 악용을 한다고요. 어떻게 악용하면 돼요? 을처럼 악용하면 되지. 그러면 처음부터 대지로 매입한 사람은 바보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임야로 매입해 놓고 대지로 바꿔버려서 그때 취득 의제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금을 좀 다 세이브할 수가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시나 승계가 아닌 경우라더라도 어떤 가격이 상승됐다고 판정한다면 그 부분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제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현재 법에서 의제를 여러 가지 규정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책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499페이지. 자, 중간쯤 해보시면 01 취득의 의의 필요 없고요. 자, 1번 보시면 취득의 정의인데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나와 있죠. 취득이란 다 건너뛰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원시 취득이란 단어 보이세요? 그거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승계 동그라미. 맨 마지막 줄에 유상 동그라미, 무상 동그라미. 자, 요거 설명했네요. 원시 승계. 승계는 다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는 거. 제가 건너뛴 단어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실래요? 취득 의제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은 없지만 실질적인 재산적 증가를 얻게 된 것을 취득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우리 이것을 취득 의제, 지금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한자 넘어가시고요. 뭐 500페이지 가면은 복잡하게 그림 나와 있죠.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양가로 1번 원시 취득에서 동그라미 2번 건축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 동그라미. 자, 지금 혹시 공법 들어갔나요? 아직 건축법 배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한 내용은 공법 시간에 배우십시오. 우리 건축법을 가시면 건축 개념이 나오는데 이 건축이 정확히 5개가 있어요.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것은 신축을 한 이후에 원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 등을 늘리는 것이죠. 그럼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개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개축은 개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건물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개량해서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게 개축이고,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축은 뭐냐면은 개축도 건물을 개량을 하고 재축도 건물을 짓는 것인데 차이점은 개축은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축은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천재지변 재해. 그래서 내가 살던 건물이 홍수를 당해서 십수를 내려가며 새로 지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축. 그래서 다시 짓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다시 지으면 뭐라고 하고? 개축.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했으며 재축.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 같은 게 전부 다 들어가요. 뭐 배관 같은 거 그런 거 이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 5개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원시 취득이 있고 이걸 이 5개 중에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게 있고 취득 의제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취득 의제로 본다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요 5개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은요 세법에서 원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재축도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축도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재축도 소유권 보존 등기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취득에 들어간다? 원시 취득. 그리고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은 전부 다 취득 의제로 들어가요. 이거 하나 정리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중요한 마인드라 써먹을 거예요. 거기 500페이지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아무데나 하나 적어두시면 돼요.
증축이 왜 의제냐면요. 생각해봐요. 증축은 원래 건물이 있었죠. 거기다가 증축을 해봅시다. 그럼 증축은 내가 원시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승계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승계가 아니면 모두 뭐로 들어간다? 의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새로 지은 적도 아니고 누구한테로부터 계승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원시 승계랑 관련이 없다. 그럼 뭐로 들어간다? 의제. 그래서 증축을 하는 순간부터 건물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니까 그 상승분을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처음부터 건물을 5층으로 신축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건물을 5층으로.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많이 냈죠. 근데 어떤 사람은 2층만 건물을 신축해서 2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고 이걸 나중에 3층을 증축을 한 겁니다. 그럼 증축 부분을 세금을 안 때려버리면 전부 다 악용을 하겠죠. 그럼 누가 세금 내고 삽니까? 전부 다 1층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10층으로 증축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제 들어간다는 거. 이거 개념 잡으셨죠? 다시 한번. 건축 중에서 신축, 재축은 뭐로 들어가고요? 원시 사실상 취득이고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로 들어간다? 취득, 의제. 그럼 나중에 법조문에 이런 게 나와요. 건축해놓고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란 말이 앞으로 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이전, 취득, 의제를 물어보는 건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게 건축해놓고 가로 열고 신축, 재축은 제외니까 신축은 건축이 아닌 거라고 잘못 해석해요. 그게 아니고 다 건축인데 신축하고 재축은 원시로 보고 나머지 건축은 뭐로 본다? 취득, 의제. 용어를 정확히 판단합시다. 나머지 일체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501페이지 양가로 3번 의제 취득 별표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 변경 말씀드렸죠. 토지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증가했다. 그럼 가액 증가분을 취득한 걸로 본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는데 가액이 상승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의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가격 상승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수는 개조하거나 수선하는 걸 말하는데 그 개수 옆에다가 하나만 적으세요.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 가격이 낮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그 건물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상승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게 있다면 그 상승 부분을 의제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하나만 기억하실 게 요 세법에서 말한 개수에는요. 그 동그라미 기억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겠지만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크게 수선하는 겁니다. 대수선도 세법에서는 개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수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 개수에는 대수선도 들어간다는 거. 지금부터는 대수선이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 대수선은 이런 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시험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냥 수선한다.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은 그 동네 수선집 있죠. 동네 수선집 옷 수선해 주는데 거기서 물어보시면 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째려보겠지. 이상한 사람이 왔네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3번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트럭을 내가 매입을 해요. 트럭을 매입해서 그것은 사실상 취득이고 매입한 트럭에다가 내가 냉동탑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럼 트럭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니까 그 가격 상승분을 의제하겠다. 그래서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상승하면 세금 내고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점주 주식취득은 별표. 거기다가 페이지 503페이지라고 잠깐 적어놓고 잠깐 갔다 오실래요? 페이지 503페이지 한 장만 넘어가시면 돼요. 50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
과세 대상 열거하고 있는 박스 있죠? 자, 이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는 암기하셔야 돼요.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게 대표적으로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됐어요. 양식업권.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어권이라는 게 뭐예요? 광물 캐는 권리. 어업권은요, 우리 거기 바다 가면 어업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은요, 바다도 여러분들 그 양식하는 분들이요 바다를 이용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리적 칸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양식한다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광어권에 광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권에 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양식업권에 양식 동그라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광어를 양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른 데선 이런 거 안 해드립니다. 은평만 해드립니다. 그다음 인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서 주식이란 단어를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그러면 주식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주식 거래하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취득을 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여기 열거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요 박스에서 열거된 것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열거된 적이 없죠. 그 원칙은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10분 딱 집중하시죠.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이해하시면 쉽고 이거 이해 못하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자, 가볼게요. 법인이 있어요. 뭐 삼성 같은 경우, 다만 삼성은 상장된 법인이죠. 주식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장이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비상장 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장이 안 된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인 명의로 100억 원대 부동산이 있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좀 취득세 열거된 물건. 그러면 100억 원의 세율을 곱해서 법인이 세금 냈죠. 이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취득. 그런데 이 법인에는 주주가 있다고요. 주주는 돈을 법인에게 주고 그 돈 주는 것을 출자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대가로 주주는 뭘 취득합니까? 주식. 그럼 주주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주주가 원래 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원칙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왜 안 낼까요? 주식은 열거된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 거래 좀 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뭔 재미로 살아? 주식 투자하면서 돈도 좀 잃고 주식 투자 하셨는데 내가 딱 보니까 표정이 한 번에도 해보셨죠? 그렇죠? 그럼 옛날에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내는데 혹시 취득세를 낸 기억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의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의제는 사실상 취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게 의제죠. 얘는 강제사항입니다. 우리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 임야에서 대지로 제목 변경한 사람이 취득한 걸로 강제로 의제받고 가격 상승분 세금 내야 되죠. 근데 그 지목 변경한 사람이 열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자체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가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나는 지금 원시한 적도 없고
승계한 적도 없는데 왜 세금 때리냐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세금 내기 싫으시네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법에서 지목 변경하며 세금을 부과한다고 법조문을 강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은 세금 내기 싫은 거네? 그럼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면 돼요. 지목 변경하지 마. 깔끔하잖아요. 지목 변경 안 하시면 돼. 근데 지목 변경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세금 얼마나 나간다고. 세금 조금 내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취득 의제인데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주가 3명이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갑, 을, 병. 그래서 법인을 처음 만들 때 그걸 설립이라고 합니다. 설립 시에 갑 지분 비율이 40%고 을도 40%고 병도 20%예요. 그러면 이렇게 40%등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원칙처럼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법인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주주 한 사람이 이 법인을 독과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니까 설립한 이후에 갑이 을이 갖고 있던 주식을 20%를 취득한 겁니다. 가능하죠? 그럼 얘는 20% 지분이 줄고 갑은 20% 지분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지분 비율을 다시 하면은 갑은 몇 퍼센트로 바뀌고 60%, 을은요 20%로 줄고 병은 그대로 20%. 그러면은 총 지분 비율은 100%인데 지금부터 갑은 지분 비율이 60%죠. 요런 주주, 즉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있어요. 60%니까 50초가. 요런 주주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주인데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과점 주주. 그러면 이 과점 주주도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취득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요. 과점 주주가 되는 순간부터 이 과점 주주는 법인을 독과점할 수 있죠. 법인을 독과점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독과점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주주 당시는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독과점을 한다는 것은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100억 원이 서류상은 법인 것이라 하더라도 100억 원이 서류상으로는 법인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은 누가 다 쥐고 행사한다. 과점주. 그래서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당신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점주한테 어떻게 세금 때리냐면 법인이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100억 원. 이 100억 원에다가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 60%. 이걸 곱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60억. 60억이란 부동산을 주주도 취득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주가 또 지자체한테 전화하겠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서류상 주식을 취득했는데 내가 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의제받아 세금을 냅니까?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딱 한마디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러세요? 그럼 과점주주 하지 마세요. 당신이 과점주를 하고 싶으시면은 세금을 내고 과점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주주는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강제적으로 의지하겠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케이스를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주주가 지분을 또 매입한 겁니다. 어떻게 매입했냐면은 병이 갖고 있던 20% 중에서 10%를 또 갑이 매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분 비율이 갑은 70으로 늘어나고 을은 그대로 20, 병은요 10.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과점주가 됐었죠. 근데 과점주가 지금 원래 60% 지분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70. 그럼 이때는 어떻게 또 세금을 때리냐면
역시나 법인이 갖고 있는 100억 원에다가 지분비율이 지금 증가된 게 얼마입니까? 10%를 추가 의제를 해요. 의제를 해서 10억이란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 그러면 과점주주한테 과세관청은 어떻게 세금을 때리냐면 지금은 과점주주가 아니었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분비율이 50%가 초과돼서 독과점을 하죠. 그 독과점 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을 모두 취득한 걸로 의제합니다. 즉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모해서 모두 취득한 걸로 의제해서 60%만큼 의제를 받는 것이고, 이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비율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디 부분을? 증가분. 이걸 시험에 계속 냅니다. 다시 한번.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며 모두 의제하는 것이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비율이 증가되며 그때는 증가분. 그럼 키워드가 연결되죠. 최초며 모두 증가되며 증가분, 최초며 모두 증가되며 증가분, 최초며 모두 증가되며 증가분. 자, 그런데 이 의제에 예외가 있어요. 제가 바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케이스는 이해가 가셨고, 전혀 다른 케이스로 가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갑을병이 있는데 법인을 처음 만들 때 갑이 60%를 출자한 거예요.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그리고 을이 20%, 병이 20%. 그러면 갑은 분명히 법인을 만들 때 60%를 출자했으니까 50%가 초과됐죠. 그럼 50%가 초과되면 무조건 과점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시에는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되었다더라도 그게 언제였다며, 설립 시였다며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설립 시부터 독과점을 했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논밭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법인 한번 키워보겠다고 설립 시부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연구개발을 실패할 수 있겠죠. 이 주주가 다 망한다고. 그럼 설립 시부터 독과점을 했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은 투기로 보겠다는 게 아니고 법인을 키워보겠다는 모든 리스크 부담, 투자 개념으로 보니까 세금을 예외적으로 때리겠다, 때리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얘는 처음에 리스크를 부담해놨죠. 회피해놨다가 1년이 지나서 연구개발에 성공하니까 나중에 독과점을 했죠. 이런 것을 제재한다. 그래서 앞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더라도 시험지문에서 설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설립이 아니면 최초며 모두 의지하는 것이고, 지분비율이 증가된 부분만큼. 자, 여기까지 책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다시 한 장 앞으로 와보시죠. 501페이지. 자, 중간쯤에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 주식 취득 있습니까?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다른 거 일체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기억에서 세 번째 줄 100분의 50을 초과 동그라미. 요 50% 초과하는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 약속을 합니다. 그럼 니은을 보시면 법인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디귿 설립 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맨 끝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아니한다. 자, 한자 넘어가 보시면요. 자, 과점주주 취득 의제인데, 자, 그림 밑에 A를 볼게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죠. 그러면 지문 다 읽지 마시고 두 번째 줄 끝에 최초란 단어가 보여요. 두 번째 줄 끝에 최초 보이세요? 그거 동그라미 하시고, 맨 마지막 줄 모두 동그라미.
최초면 모두 지금 키워드 체크 못 하시면 나중에 책 못 읽어요. 책 다 읽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만 읽으시면 되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B를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증가된 경우 동그라미, 그 옆에 증가분 동그라미. 자, 다시 요거 마무리해 볼게요. 잠깐 이쪽으로 보시죠. 주주가 법인 부동산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럼 원칙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안 낸다? 주식은 열거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무슨 요건이 충족하며? 의제. 그럼 서류상은 주식이지만 부동산 등을 강제적으로 지분 비율만큼은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 그 의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50% 이상입니까? 50% 초과입니까? 50% 초과. 한 줄라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하냐면 지금처럼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50%가 초과되면 그때 모두 취득한 걸로 의지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비율이 증가되며 어디 부분을? 증가분. 다만 지금 맨 밑에 그림처럼 과점주는 맞지만 설립 시에 법인을 만들 때부터 과점주가 됐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으니까 예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축하드립니다. 기출문제 한 지문 말고 다 맞춥니다. 표정들이 안 좋아해. 자, 대상을 우리가 좀 다시 볼 것이고요. 잠깐 뒤로 넘어가시면요. 505페이지로 가보시죠. 505페이지.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지금 11월, 12월은 뭐 필기하려면 하시면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필기하지 마세요 막 강제하면 짜증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분도 하시는데 필기하면 느껴요. 진도를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순간부터 강사는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필기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필기를 해두니까 대우로 돌아가셔서 필기하는 거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더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습관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잘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개인 취향 문제니까 뭐 제가 더 이상 터치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필기할 시간을 제가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틀 하나 잡는 게 누가 세금을 내느냐예요. 납세,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배운 것이고요. 그럼 이제 납세무자인데,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퀴즈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봐봐요. 시간의 흐름이고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우리가 매매는 계약금 지급하고요,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월요일이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월요일.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그런데 내가 서류 절차인 등기를 금요일에 한 거예요. 공보상. 질문. 그러면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면 취득한 시점부터 우리는 세금 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잔금 지급한 시점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니다. 내가 잔금을 지급했지만 등기를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세금 신고가 들어가면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1번, 2번 중에 무조건 손 드십시오. 1번으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십시오. 아니다. 2번으로 간다. 찍더라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노란색이 중요하겠죠. 이게 민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취득세는요, 잔금 등을 지급해서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며
서류 절차에 상관없이 세금 내셔야 돼요. 만약에 세금을 등기를 해야만 세금을 낸다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등기를 안 하면 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서류 절차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면 어떤 세금을 낸다. 취득세. 이게 민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법에서 나중에 등기하는 것을 후등기라 표현하는데 후등기는 법률 효력이 세법에서는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된다. 다만 좀 이따 2교시 배우겠지만 예외 하나가 있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매도인 등기 필증을 넘겨받을 수 있겠죠. 그때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선등기는 세법상 고려사항이지만 지금처럼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고려사항이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험 이렇게 냅니다. 잔금 등을 지급해서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이것을 이렇게 바꿔요.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옳은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두 개 중에 하나를 낸다는 거라서 그래서 세법은 경제학적 마인드로 공부하는 것이지 민법적 마인드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상대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세법은 1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그 학개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일반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개론을 잘해요. 근데 저는 특이하게 민법도 잘해요. 근데 또 민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세법을 몰라. 그리고 민법은 세법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세법이 여기면 민법은 저 바다. 세법이 특별법, 민법은 일반법. 그래서 민법 선생님들이 저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일반법.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그걸 뭘 또 민법 선생님한테 얘기합니까? 이거 이해 갔어요? 자, 잠깐 보시면요. 505페이지 맨 하단에 맨 하단 네모 03 납세의무자 연가룰법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거기 부동산부터는 아까 우리가 열거를 하고 있었고요. 자,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별표.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밑줄 칩니다.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며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며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세금 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다만 차량 동그라미, 기계장비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 선박 동그라미 전부 다 운송수단이죠. 얘들은 예외적으로 승계 취득 동그라미 승계 취득만 세금 때리고 옆에다가 승계 옆에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적으시고 X. 이게 예외예요. 원래 부동산은 원시 승계를 불문합니다. 그런데 요 운송수단만큼은 예외적으로 원시 단계에서 세금을 안 때립니다. 그럼 이겁니다. 이쪽을 잠깐 보실래요?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이유가 있어요.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실명을 쓰면 안 되니까 제가 가명을 쓸게요. 제너시스. 그러니까 실명을 쓰면 안 되니까. 제너시스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게 원시죠.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시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때 자동차 회사가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가 원시인데 이때 자동차 회사의 취득세를 때려버리면요. 현대는 자기들이 부담 안 해요. 자기들이 취득세 내는 것만큼 우리한테 뭐를 올려버린다.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에 관련된 차량 등만큼은 원시 단계는 세금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대리점 가서 매매로 승계하죠. 승계할 때만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다 운송수다. 얘들은 다시 한번 무슨 취득은 세금 부과하지 않고요. 원시. 뭐만 세금 부과한다고요? 승계. 자, 양가로 2번 별표하시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있죠? 자, 요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이 건물 주인이에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요, 건물 주인이 설치한 게 아니고 임차인 을이 설치했다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을이 건물 주인 허락을 받고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순간부터 개수,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누가 했지만 임차인 을이 했지만 건물 가격 상승은 갑 건물이 상승하는 거예요? 을 건물이 상승하는 거예요? 갑.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낸다? 갑이 내는 거예요. 요 지금부터 건물 주인을 세법에서는 주요 구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체 구주부 취득자라 표현을 한다는. 그래서 건물 주인 이외의 자가 어떤 것을 가설한 경우라더라도 세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주체 구주부 취득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 밑줄 치시고요. 그렇다더라도 세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의사항.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함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낸다는 게 아니고 갑이 주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도 함께, 그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함께가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과 함께 뭐를 함께 설치한 거로 본다. 엘리베이터. 그럼 세금은 누구만 내는 거예요? 건물 주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변경 시점 소유자가 세금 내겠죠. 그럼 아까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지로 지목 변경했죠. 그 가격 상승분 누가 세금 낸다? 지목 변경 시점 소유자. 그 변경 시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양가로 4번 과점주가 세금 낼 수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지금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양가로 4번은 과점주가 세금 낼 수 있다고 하고 바로 넘어가죠. 그 밑에 지문을 제가 체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금 전에 체크한 적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복습할 때 안 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무슨 소설책으로 생각을 해. 다 읽어.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제목만 보시는 거고, 제가 내용에서 동그라미 한 것만 보시는 거고, 그게 제일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봐. 상속받으면 어떤 세금 낸다 그랬어요? 취득세. 항상 취득세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상속받으면 어떤 세금 낸다? 취득세. 상속인이 세금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인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 자, 이쪽을 잠깐 보시죠. 오늘 혹시 프린트 하나 받으셨어요? 오늘 프린트 한 장짜리 뒤에 있습니다. 요 한 장짜리 오늘 받으셨거든요. 한 장짜리 보시면은 1페이지 보실래요? 1페이지. 맨 상단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해놓고 이렇게 그림 하나 보이세요? 예, 그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예를 잠깐 들어보죠. 재건축 지역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단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허름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었다 가정을 해보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재건축 사업이 개시가 되면 요 100명은 나중에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은 그럼 정확히 100명입니다. 그럼 조합원 100명은
단체를 결성하죠. 그게 여기서는 재건축 조합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이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탁받아서 이제 조합이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합에는 대장이 조합장이 있죠. 이 조합장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와요? 감방은 좀 너무 좀 삭막하니까 학교 같아요. 밥도 먹여주고 나중에 별도 달아주고. 왜 갈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제가 100명으로 가정했지만 이게 만약에 뭐 2000세대, 3000세대 짓는 공사 현장이다. 엄청나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로비가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한테 수주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설회사가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권을 딱 채워서 갖고 온 거예요. 조합장한테 로비 자금으로. 여러분들 사과 박스 2단짜리 하나에 5만 원권 새 지폐로 채우면 얼마 채워지는지 알아요? 만 원권 말고 5만 원권. 20억 채워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오기 전에. 그러면 건설회사가 여러분들이 조합장이에요. 20억을 딱 갖고 와요. 자금 세탁한 돈이래. 안 걸린대. 그리고 우리한테 수주를 달래. 그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공법에서 배우는 용적률을 올려서 아파트를 150개를 지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조합원은 100명인데 150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100개는 아파트를 당연히 누가 받아야 돼요? 조합원. 이것을 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조합원용 부동산은 당연히 누가 아파트를 가져가니까 조합원. 관련 세금 누가 낸다? 조합원. 그 다음에 50개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죠. 이걸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는 거라고요. 일반 분양분이 커질수록 조합원들은 돈 낼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이 세금 내는 겁니까?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입니까? 일반 분양. 그래서 이것을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당연히 어디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용만 세금 내면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조합원 입주권이 뭐고 분양권이 뭔지 이해 못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 506페이지 보시면요. 506페이지. 자, 양가로 6번을 볼게요. 뭐 주택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건축 조합 등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세 번째 줄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조합원 동그라미. 누가 취득세를 낸다고요? 조합원이 취득세 낸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잠깐 다시 이쪽 판서 보시면 이거 가만 놔두셔야 돼요.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1교시에 우리가 배웠던 게 취득 개념을 배웠죠. 이거 맨 처음에 배운 거. 취득 개념. 그러면 취득 개념이면 둘 중에 하나죠. 사실상 취득이 있고 취득 의제가 있고. 우리 사실상 취득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원시 승계. 승계는 다시요. 유상, 무상인데 연결합시다. 원래는 원시 승계를 불문하지만 운송수단에 관련된 차량 등만큼은 예외적으로 원시 단계는 세금 부과하지 않고 승계일 때만 세금 부과한다는 거. 그리고 취득 의제는 강제로 그렇게 보겠다는 것인데 토지를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상승했다. 가액 상승분을 의제해서 세금 부과하고 개수를 내서 가격이 상승했다. 세금 때리는 것이고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 때립니다. 그런데 주주는 서류상은 주식이니까 원래는 쯧을 내는 게 아닌데 50%가 초과되는 과점주주는 의제 규정을 적용받죠. 그러면은 아까 40이었던 주주가 추가 20을 취득해서 60이 됐다. 그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죠. 그때 60%만큼 부동산 등을 획득한 걸로 의제받고요. 60이었던 사람이 추가 10을 매입해서 70이 됐죠. 그때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이미 지분비율이 증가되니까 그때는 어디 부분을? 증가분. 여기 흐름으로 가는데 특수한 경우가 설립 시에 아까 밑에 그림 60%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분명히 50초가니까 과점주는 맞는데 설립 시에 독과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투기간이 뭐로 본다? 투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가 세금을 내는 자인데 그 내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잔금을 지급해서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등기하죠.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세법상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법 동일합니다. 항상 어디로 간다?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는 시점부터 세금을 내는 것이고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한 경우라더라도 가설만 한 것이고 가치는 건물 주인이 상승하니까 세금 누가 냅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과점주가 세금 낼 수 있고 변경 시점 소유자가 세금 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세금 낼 수도 있고 조합원용으로 귀속되는 것은 누가 세금 낸다? 조합원. 이게 1교시 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무조건 한 문제 맞추실 겁니다. 요 범위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됐죠? 자, 쉬었다 쉬어.